미래의 식탁을 상상해 보셨나요? 세계는 지금 우리에서 나 중심으로 핵가족에서 핵개인의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초개인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의 식사 방식과 식품 산업은 급격한 변화의 물길 속에 있는데요. 식품업계는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식품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얻어지는 반응을 기다려보는 방법으로는 빠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푸드테크 기업들이 이미 세계를 갖다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앞으로 반도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넘버원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개인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식생활을 혁신할 미래 기술 푸드테크. 푸드테크가 우리 미래 식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인구 고령화와 같은 이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 산업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푸드테크는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품과 기술의 결합으로 식품 산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해 식품의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을 거를 공급하는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관계된 그런 문제를 이런 첨단 기술을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푸드테크 산업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푸드테크는 2010년대부터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며 IT 산업의 혁신과 함께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 2,110억 달러였던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은 2025년엔 3,600억 달러, 약 47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개인 맞춤형과 비대면 방식의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푸드테크는 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에서는 가장 최신의 IT 기술과 전자제품 성능을 선보이는데요. CES 2024에서는 올 한 해 산업계 화두가 될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푸드테크를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푸드테크 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한층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느 분야나 다 똑같지만 사실은 이 사업이나 기술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핵심 인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이제 푸드테크 분야에 더 이 글로벌 첨단 융합 인재를 키워낼 것이냐, 또 이 분야에 얼마나 우수한 사람이 이 푸드테크 산업에 더 많이 이제 유입되느냐가 아마 경쟁력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에서 더 나아가 핵개인 시대로의 이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2023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율은 2016년 27.9%에서 2020년 31.7%로 꾸준히 오르다 2022년 기준 전체 가구 중 34.5%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사람들은 개인의 삶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개인화 시대에 우리의 밥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초개인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요구와 취향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와 취향이 반영된 각기 독립된 개인으로서 인정받길 원하는데요. 이것은 식품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개인화된 사회, 마치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한테 맞게끔 일상적으로 AI가 코칭해주고 AI가 거기에 맞는 음식을 주문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섭취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 건강에 대한 거, 가치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어떤 개인 맞춤 헬스케어, 개인 맞춤 푸드테크 산업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변화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최근엔 AI가 개인 맞춤형 식단을 설계하고 레시피를 개발하거나 개인 맞춤형 식품 배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의 건강과 취향 등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식품을 대량 생산해내고 실시간으로 트렌드를 검색해 새로운 제품을 제안하거나 소비자를 응대하는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식품 전문업체. 이 식품 전문업체는 개인의 생애와 생활 주기에 맞춘 식단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식단뿐 아니라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법까지 제안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오늘 필요한 영양을 무엇인지를 설계해드리고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품을 추천드리고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케어 서비스가 모여있는 식이 전문 헬스케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한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과 임상 영양 관리 지침을 기반으로 한 설문을 토대로 고객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작성하면 개인의 건강 목표와 필요 열량에 따라 식이 관리 유형과 맞춤형 식단을 제안해 줍니다. 건강검진 데이터 또는 식행동 그리고 식사를 통해서 드시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 어느 정도 양을 드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식이섭취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현재 상태, 체중이 증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분석해서 영양관리 타입에 대한 것을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성별, 나이, 체중, 그다음에 신장, 그리고 활동력에 따라서 열량을 한번 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영양이 골고루 구성된 식단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샐러드 식단, 또 암 환자나 암 투병 경험자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비롯해 당뇨 환자들을 위한 잡곡과 채소, 샐러드 위주의 반찬으로 구성된 맞춤형 식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식단용 식품의 기준 규격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식 같은 경우에는 치료 후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체력을 보강하는 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은 양을 드시더라도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로 영양 밀도를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고요. 당뇨 환자식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의 식품 교환 단위 기본으로 해서 메뉴별로 단위화하고 그다음에 규격화되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개인 맞춤 영양 제공이 더욱 정교하도록 건강검진 결과, 복약 정보, 알레르기 정보 등을 자동으로 연동해 주는데요. 건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칼로리와 균형 잡힌 영양식을 설계해 주고 매일 다른 메뉴들을 배송해 줍니다. 진단하고 받은 결과를 실제로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하는 부분을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나한테 맞는 영양 가이드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럴 때 아침, 점심, 저녁과 간식을 또는 건강기능식품까지 무엇을 드시면 좋습니다라는 실제 제품 추천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건강을 관리하고 싶어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진단부터 실제 배송과 케어 서비스까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스마트 무인 판매 로봇이 음식을 제조해 주는데요. 주문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동하고 조리해서 90초 안에 돈코츠 라면을 완성했습니다. 음식이 빠른 시간 내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어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이제는 로봇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고 로봇이 조리해주는 음식을 접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직업을 기피하는 상황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방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단순 업무가 반복되다 보니 구인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소모적이고 위험한 일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의 활용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식품 스타트업.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이곳은 푸드 사이언스를 연구하면서 과학적인 조리 방법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소 음식과 AI에 관심이 많았던 정현기 대표. 정현기 대표는 대기업 엔지니어로 10년간의 경력을 쌓으며 VR을 비롯해 AI, 로봇 개발 프로젝트에서 혁신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푸드테크 사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푸드 사이언스를 연구하면서 조리는 과학인데 우리는 과학적인 조리보다는 사람의 감에 의존한 요리를 먹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조리 중인 음식의 상태를 잘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이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조리하는 AI를 개발하면 우리의 식생활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AI 셰프 로봇은 유명 셰프의 요리를 분자 단위로 분석하여 재현할 수 있는데요. 조리에 사용하는 오븐, 프라이팬 등의 정보와 온도 제어 과정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식재료의 특성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관된 맛과 식감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센서를 활용하여 음식 조리 과정을 분자 단위까지 정밀하게 분석하는데요. 수집된 데이터는 AI 로봇에 입력되어 48시간 동안의 학습 과정을 거칩니다. 실제로 이제 셰프가 요리를 해서 이제 요리를 하고 나면은 저희 센서를 활용해서 그 식재료의 이제 분자 단위의 특성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이제 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제 수치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로봇에게 학습시킨 다음에 이제 로봇이 실제 조리를 시작하게 되면은 셰프의 음식과 최대한 동일하고 균일한 수준으로 조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학습된 고기 요리를 입력만 하면 로봇 셰프가 알아서 조리를 시작하는데요. 고기의 구운 정도와 육즙의 양은 물론 감칠맛과 풍부한 맛 등 맛과 식감을 수치화하는 센서를 통해 조리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분광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기의 마이야르 점수와 육즙 보존율을 분석해 고기의 육즙이 빠지지 않도록 가두는 레스팅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데요. 로봇 팔은 고기의 굽기와 수분감을 조절하며 두 팔을 움직이고 360도로 회전할 수 있어 실제 기구를 이용하듯 고기를 구워냅니다. 이렇게 버튼 조작만으로 완벽한 상태로 구워진 체크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얘가 이제 센서로 고기의 상태를 읽고 나서 이 고기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면서 구워지는 거여서 뭐 고기 상태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혼자 보고 다 됐구나 혼자 인식하고 이렇게 완료해 주는 거여서 제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늘 좋은 퀄리티로 구워줍니다. 현재 호텔과 리조트, 대기업의 급식실 등 대량 요리가 필요한 다양한 곳에 특화된 로봇 셰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50만 개 이상의 축적된 조리 데이터를 통해 더욱 고도화되고 개인화된 음식 조리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뭐 바짝 구운 고기, 그리고 덜 익힌 고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리 프로파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학습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 추가로 이제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조리법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과는 달리 항상 일정한 퀄리티의 요리를 제공하는 로봇이 도입되면서 업체는 물론 고객들의 만족도도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매출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로봇 성능과 레시피 개발, 테스트를 위해 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삼겹살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30% 빠른 속도로 8인분의 고기 굽기가 가능한데요. 고기가 그릴 위에 올라가면 로봇이 적절한 타이밍에 뒤집어가며 초벌 부위를 완성합니다.
그릴이라는 요리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AI라는 로봇을 통해서 항상 최적화된 상태로 늘 균일한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거 이렇게 틀는 거야? 카메라가 열 저기에서 뭐 이런 거 이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로봇이 자동으로 고기를 굽는 진귀한 광경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고기 제대로 막 못 봐주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제대로 익거나 아니면 막 덜 익거나 엄청 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로봇이 구워주다 보니 좀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굽기로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로봇이 초벌 구이로 90%가량 익힌 다음 테이블에 갖다 주면 손님들은 취향에 따라 고기를 더 익혀 먹을 수도 있는데요. 가게를 찾은 손님들 모두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좀 신기하고요. 뭐 많이 변하고 보니까 특이하다 하는 생각은 많네요. 맛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 고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거 너무 신기해요. 이처럼 식품 산업에 있어 기술의 발전은 음식의 완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일상의 편리함도 주고 있는데요. 저런 기계들이 실생활에서 도입이 된다면 이제 제 기호에 맞는 음식들을 편안하게 받아서 편안하게 좀 더 제 취향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초개인화 사회에서는 환경에 대한 의식과 개인의 가치관이 소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점점 늘어가는 인구와 이로 인한 육류 소비량의 증가, 더불어 기후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이러한 배경 아래 대체육 시장의 발달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체육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를 대체하기 위해 콩과 같은 식물성 원료를 생산하거나 동물 세포를 배양해 생산하는 인공 고기를 뜻합니다. 대체육의 경우 2030년경에는 전 세계 육류 시장의 28%를, 2040년에는 60% 이상을 차지해 기존 육류 시장 규모를 추월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대체육 시장을 견인할 3D 푸드 프린팅 기술 역시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얻어왔던 그런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식품 소재나 또는 식품 자체를 얻어내는 방법에 있어서 큰 변혁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식품이 갖고 있는 그런 작은 미세 구조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미세 구조를 우리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 색다른 방법을 채택해야만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의 식품나노공학연구실은 3D 프린팅 푸드 프로젝트 분야의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농축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과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고 대체육과 배양육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식물에서 추출한 콩 단백질과 대체 지방 등의 원료를 아주 낮은 온도에서 분쇄한 후 반죽 형태로 만들어내면 3D 프린터에서 식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끝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식품 원료를 적용하고 구현하기 위해 두 가지의 3D 프린터기가 각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잉크젯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노즐에서 출력될 때 방울방울 떨어지기 때문에 한 라인을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미세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 노즐 크기도 400마이크로미터의 크기로 작은 크기에 해당이 돼서 좀 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한 종류인 마이크로 디스펜스를 이용해 3차원의 구조를 가진 젤리 형태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은 많이 먹지 않아도 영양을 제공받을 수 있고 식감도 풍부할 뿐 아니라 소화가 쉬운 유동식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져 노인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요.
질감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 음식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 3D 프린터에서는 각 시료에 감자, 비트 파우더 등의 식물성 재료를 사용해 실제 고기의 맛과 식감, 향을 재현하는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햄이나 육포, 베이컨뿐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소고기의 안심과 등심, 우삼겹, 그리고 연어와 같은 해산물까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체육 제품은 식물성 소재를 이용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고기의 맛과 식감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비자들의 굉장히 환호를 받았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제품이었었는데 사라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고기가 아니고 콩으로 만든 그런 반죽으로 만든 고기를 흉내낸 그런 제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바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고기가 가지고 있는 식감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고기의 식감, 특히 마블링을 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이 마블링을 재현하는데 단순히 단백질과 지방을 섞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실제 고기와 유사한 구조와 식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식탁에 놓여 있는 것들이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체는 그 변화를 아무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을 때 완성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식품의 미세 구조를 식품 소재에 더욱 가까운 조직으로 디자인해 구현할 수 있고 개인의 건강 데이터에 따른 다양한 식감이나 맛, 영양분을 첨가해 맞춤식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3D 식품 프린팅 기술로 장기간 보관하거나 기능성을 높인 식재료와 식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 활용성이 무궁무진한데요. 이러한 노력은 각 개인의 취향에 맞춘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3D 프린팅은 하나의 나의 부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어떤 요즘에 대량 생산으로 해서 이제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먹고 싶은 고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주문을 하게 되면 공장에서 주문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품의 어떤 초개인화가 아니겠냐라는. 초개인화 사회의 진화는 우리의 식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식탁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서 개인의 건강과 취향, 가치관을 반영한 맞춤형 경험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푸드테크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변화의 물결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결합한 미래 식탁이 가져올 무궁무진한 변화를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